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부담 두 가지만 꼽으면 바로 물가와 긴축이죠. 시장이 이 부담을 겪다 못해 공포로까지 투자 심리가 진행됐던 것이 바로 5월과 6월장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연준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주고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중국에서도 글로벌 IB들에게 월급을 올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하죠. 간밤에는 이 영국과 스위스에서도 긴축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연내 4차례 금리 인상, 빅스텝의 전망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한 고리는 터지게 되죠. 아르헨티나에서 60%의 물가 상승률에 못 이겨서 기준금리를 49%에서 52%까지 3%포인트 인상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서민들은 정말 어렵겠죠. 자, 어떤 녀석들이 지금 시장에 강한 녀석들일까요?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강한 코멘트 확인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경기 침체 속 가치주를 찾자. 유세벽 전문가 조급해 하지 말자. 이정우 전문가 혼돈의 장 대처법. 침체, 조급, 혼돈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윤겸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가운데서 가치주가 부각될 거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오늘 코멘트를 경기 침체 속에서 가치주를 찾자. 이제 경기 침체는 왔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누누이 좀 보수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통합적인 그 악재, 트리플 악재에 의해서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현실로 나타난 것 같고요. 또 저 또한 증시가 살아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또 희망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됐으면 저도 참 그걸 바라는데 여러 가지 대내적인 악재가 단순치 않고 아주 그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좀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제 그 뉴욕 증시가 1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뭐 3일 천하도 아니고요. 단 하루 만에 또 급하락하는 과대 낙폭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 기업들한테는 큰 부담이겠죠.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저는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기술주의 신화는 좀 마무리됐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치주 이제 그 현재 가치가 기업 가치보다 좀 낮은 기업 실적은 좋고 또 재무제표도 좋고 그러나 현재 좀 과대 좀 낙폭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순환매에 의한 섹터장이긴 하나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의 시각으로 멀리 내다보고 지금은 이제 가치주의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해서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분석하시면은 충분히 그 저평가된 가치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워낙 요새 정보가 잘 오픈이 돼 있고요. 잘만 검색해서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그런 이제 그 보석 같은 모래 아래 숨어 있는 그런 이제 보석 같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이제 이게 긴 호흡을 가지시고요. 멀리 내다보시고 장기전 싸움이고 시간을 먹는 게임이니까 좀 이왕 이렇게 된 시장 이제 겸허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그래서 가치주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주들 지금 뭐 러시아가 또 이제 그 가스 공급을 갖다가 뭐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서 좀 가스 공급을 갖다가 또 줄이겠다라는 발언도 나와 있고 지금 각국이 또 식량 원자재를 보호하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많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주들은 이제 조금 약간 진입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따르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등락도 좀 심하고 변동성이 좀 심하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주도 좋지만은 멀리 길게 보고
이 가치주를 찾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또 이제 어제 너무 과대 낙폭하다 보니까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시장 주도로 정책을 피겠다. 그래서 법인세도 인하하고요.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 3% 인하하겠다. 그다음에 세율 구간도 간소화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이제 3%라는 그 법인세 인하는 이제 겉으로 봐서는 수치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 같지만은 또 기업의 실적, 이제 이익, 당기 순이익을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3%만큼 반영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주가도 당장은 뭐 온기가 불어넣고 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시간을 넉넉히 봤을 때는 이제 좀 장이 조금 악재가 조금 이제 좀 간소화되면서 좀 좋아진다면은 이것도 이제 증시에 회사 주식의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정부가 규제 개혁을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증시 변수로는 말씀드린 원자재 자국 보호, 지금 뭐 기사에도 났지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밀가루 수출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제 수입을 80% 하는 국가다 보니까 자국에서 생산하는 밀을 수출을 하면은 자국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국이 지금 원자재 보호 싸움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에너지 급등에 원자재 급등에 좀 변수고, 또 북핵 문제도 좀 오늘 또 미국이 중국의 북핵 우려를 갖다 의사 표시했고요. 또 어제 말씀드린 원순위 두창도 또 변수로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주로서 고점 대비 하락돼 있는 종목들,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원방테크라든지 한국선제, 서현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저점 구간에 와 있고 실적도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이따 추천 종목으로 제가 또 원방테크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혹한기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현실이 좀 냉혹합니다. 투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물리시고 손실 중이시라는 걸 저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살 길을 찾아야죠.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고, 대신에 말씀드린 긴 호흡으로 멀리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을 구분해서 바구니에 분할 매수로 좀 담아가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마무리 드리고, 코멘트하고 시황, 제가 관심 섹터 이따 추천 종목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머니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했군요. 수입을 네, 많이 네. 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안에 있는 거라도 잘 네, 지키자라는 맞습니다. 건데, 그래서 이렇게 밀 쪽에서 우려가 또 크다 보니까, 기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밀 수요가 쌀 수요로 옮겨가면서 쌀 가격까지도 또, 자극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시장에서 나올 정도인데요. 원자재 자국 보호주의, 이러한 어떤 분열, 탈세계화, 경제 블록화로 인한 것들이 과연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블루 실장님께서는 이제 당분간은 좀 저성장 돌입인 것 같은데 당분간 투자를 쉬는 건 어떨지 전문가님들 의견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밀크님께서 혼돈의 장,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달달커피님께서는 이 닉네임이 정말 달달하신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달달한 커피로도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지금 이제 좀 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판이 바뀌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기술주 천하는 이제 종료가 되고 가치주 장세가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으로 세 가지를 꼽아주셨고 또 이 밖에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대로 규제 개혁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도 한번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치주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니다. 기술주, 성장주, 배터리주가 이런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초록불이시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정호-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가치주,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기업들을 실적이 좋고 그런 걸 찾아내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2차 전지, 정부 정책주, 이런 것들은 또 같이 가야죠. 아우, 좋습니다. 기술주 그럼 중에서 노란불 이제 주셔야죠. 저는 이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예. 이제 안 눌러도 되는지 하고 순간 착각했습니다. 이정호 예. 전문가님이 노란불이시죠? 저도 노란불이죠. 예. 이정호 전문가님 노란불이시죠? 네, 노란불입니다. 네, 의견 주시죠. 가치주가 부각받는 거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장세가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인데, 실적이 기존에는 약간 성장주로 기억이 되었지만 지금은 가치주까지도 넘보는 자리까지 왔다. 그만큼 실적이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불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유는 딱히 뭐 그겁니다. 그냥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종목을 찾자. 그게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 가운데서도 가치주로 넘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는 빨간불을 주셔서 가치주보다는 이제는 가치주 장세로 넘어가는 건 아직 아니라고 본다. 가치주보다는 그래도 성장주가 좋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가치주가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들을 보게 된다면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밀어주는 섹터가 분명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이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혹은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과연 근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래 산업으로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 지금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중에는 좀 올라온 종목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반등을 시작한다면 저점 다지고서 가장 빠르게 치고 나올 것들은 성장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정호 전문가는 성장주 가운데서 가치주로 전환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밀어주는 종목들이 성장주이다. 성장주도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가치주 장세로 넘어가지만 성장주가 정부 정책 뒷받침에 따라서 또 한 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강한 코멘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를 볼까요? 유세벽 전문가의 조급해하지 말자 보겠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정말 너무 혼돈스럽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때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좀 구하면 웃어른이라든지 주변에 좋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면 지금 너무 조급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투자도 조급해지기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반대매매 당했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정말 미수거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고 앞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가 잡힐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 경제적 동향, 거시경제적 그 매크로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 관련해서 정말 이제 안 좋아질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증시는 선반영을 많이 해 주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금 돌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은 3% 빠지면 오늘 3% 빠지면 내일 또 2% 상승하고 그 다음날 또 빠지고 올리고 이게 정말 혼돈의 장세입니다. 정말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단 20거래일 정도 만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증시가 쭉 밀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버티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은 그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버텼는데 이것도 못 버티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실 때 이제 금융위기를 좀 많이 예를 들죠. 그때 당시에도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거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반토막이 나면서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에는 회복해주는 국면을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빠르지는 않겠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면서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고 물타기 이런 것들도 정말 지금은 아직 바닥을 다졌다. 바닥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뭔가를 예측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지금은 되게 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아침에 딱 열어봤더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추천드렸었던 PNT 같은 그런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지금 발굴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추천주로 2차전지 장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아랍 관련해가지고 밀, 수출 관련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료 관련주, 테마성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지금 이렇게 인플레 위험이라던가 이런 거를 방어해주는,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은 통신 3사들이 잘 선방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방송에서 제가 처음 통신 3사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크게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좀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당을 4에서 5%,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KT라던가 SK텔레콤, LGU+,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친구분, 반대매매 당하신 분은 손실은 크진 않으세요? 손실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2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2번이나요? 네네. 5월, 6월 네네. 동안요.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금은 남아 계신가요, 그분은? 그래도 남아있긴 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네네. 정말 그래도 많은 어떤 슈퍼개미라든지 이런 분들도 정말 큰 손실 끝에 결국에 어떤 깨달음과 변화를 겪고 그래도 돈을 버는 과정으로 또 가시더라고요. 누구나 손실은 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잘 버티시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블루 실장님께서 반대매매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 친구분 2번이나 당하셨대요. 2번이나. 그리고 지금 나중에 진짜 자금을 투입해야 될 때 이렇게 개인들이 좀 말리게 되면 진짜 자금 투입해야 될 때 손가락 빠는 건 아닐까요? 악재가 참 많습니다. 바닥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요. 지크님께서 경기 침체, 러우 전쟁, 북한 핵실험, 사드 재설치,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이렇게 악재가 많은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견뎠죠. 코로나도 견디고, 미중 관세 전쟁도 견디고, 거슬러 올라가면 금융위기 2008년도 견디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스피 고점 대비해서 27% 정도 하락인데요. 여기서 더 빠지면 뭔가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그 전조 현상이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2분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지금 시점 바닥을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무릎 아닌 것 같고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푹푹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3,310포인트 기준으로 대비해서는 27% 정도 조정을 받은 지수대입니다. 무릎인 것 같다라는 의견에 이정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 노란불 주셨네요. 전문가님, 윤겸 전문가님 의견 드릴게요. 저는 푹푹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포인트를 주고 노란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푹푹 빠지고 여기서 엄청난 과대 낙폭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요. 저는 이제 무릎은 아니고 허벅지 정도 왔다고 봅니다. 예,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여진이 있고,
거기서 더 이렇게 말씀하셔도 푹푹 네. 뭐 과된 낙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방금 전에도 이제 유세백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전에 역사적 사례를 비춰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결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예전에 그런 사항들과는 좀 다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아주 종합백화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만 단일 악재면은 그게 좀 시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데 종합백화점 악재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락바텀, 아주 강력한 바닥은 어느 선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2,400선은 이제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2,400선을 내려서 물론 이제 저점이 어디 정확하게 그 뭐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없겠으나 2,300선 전후까지도 지금 내다보면서 네.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다. 2,300선도 이렇게 또 빨리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수대를 허벅지 구간으로 보시는 분은 제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예. 무릎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어깨인데. 허벅지하고 네. 무릎에서 약간 이제 경계 정도 네.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락바텀은 한 2200선 후반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의견에 반론 있으시면 한마디만 들어보고요. 없으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위기의 가능성은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뭐 경기 침체가 와도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구간이 있었고요. 근데 뭐 좀 우려하는 건 이제 제2차 5.1 사태 이런 것처럼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또 부담이 될지 여부인데요. 이정호 전문가는 위기는 없다는 관점이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빨간불 주셨습니다. 빨간불은 위기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님은 반대 의견이세요. 들어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위기가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보다 더 최악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날만큼 났습니다. 뭐 요즘에 핵 발언이나 뭐 이런 부분이 더 이슈가 나겠지만 진짜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큰 일이 되겠지만 그때 되면 뭐 자본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국면에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악재를 하나하나 해소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악재 해소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이시고요. 유세벽 전문가는 위기 가능성도 내다보시나요? 네, 딱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 안 되겠지만 중국에서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네.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북한 핵실험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부담 요인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던가 이 부분 또한 아직 확정 발표가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유입이 안 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항상 하방 압력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매일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반영 많이 해준 부분은 누구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두자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기 가능성.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네요. 파골묘 조수님께서 올해 2200선, 내년은 1800선 일관된 예측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방송들 여러 방송,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아마 주시는 것 같아요. 내년 1800선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군요. 올해 주식시장의 저점 2200선에서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윤겸 전문가는 가치주,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는 배당주와 2차 전지주에 대한 선별적 접근, 그리고 테마주 가운데 사료주 꼽아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 규제 개혁주도 봅니다.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는 어떤 의견일까요? 마지막 남은 강한 코멘트입니다. 혼돈의 장 대처법. 정말 이걸 너무 궁금하다고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혼돈의 장 어떻게 대처할까요? 혼돈의 장 대처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현금 보유 및 관망도 대응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가져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또 증시 급락에서는 약간 배당주의 매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괜찮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배당주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약간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인데, 약간 이런 대형주를 봤을 때 약간 마지노선 라운드 피겨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SK텔레콤은 약간 5만 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격대를 오늘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있고, 지금 가격대로 뭐 배당이 작년 기준으로 나온다면 약 한 6.5% 정도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코 낮은 배당률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인드 관리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이때 다들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다 팔고 그냥 급등주에 한번 넣어볼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 약간 엇박을 탔을 경우에 진짜 마인드 관리가 너무 깨지고 진짜 힘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인드 관리를 하시면서 내동매매를 금지하는 부분, 약간 그런 차분한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 종목 포트폴리오를 한번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볼 때다. 이게 물론 물려 있어서 힘들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뉴스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하반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내동매매로 들어갔던 거지, 아니면 손절가를 놓쳐가지고 내가 물려있던 종목인지, 약간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다섯 번째로는 실적 및 외인 기간 수급 종목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오늘 약간 대형주 중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 중에 오리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약간 외국인 기간 수급이 되게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좀 보고 있는 거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장이 약세이지만 이런 장에서도 외국인 기간 수급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시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강한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실적도 괜찮고 외국인 기간 수급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덴티움 관련해서는 좀 이따 강한 녀석들 종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제임스님께서 일단 오늘만 살고 보자, 전약 후강 가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금요일 계속해서 이정호 전문가가 어제 반등할 때도 미국의 만기를 얘기하시면서 찜찜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전약 후양일까요? 전약 후약 장세일까요? 오늘자? 다음 주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증시가 좀 안 좋을 때 휴장이면 좀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있을 미국의 만기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좀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제도 약간 말씀드린 게 2,400을 차라리 한번 터치를 해주고 그 부분에서 약간 기관가 횡보를 이룬 다음에, 왜냐하면 그때가 공포감이 제일 많은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400을 깨졌을 경우에 사람들은 더 2,200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400에서 어느 정도 기간적인 행보가 이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세가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음 주 증시 월요일 날은 좀 안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휴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약간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약간 매수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나님께서 한동안 안 봤는데 계좌가 왜 이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진정주리니님께서는 요즘 차라리 바쁜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숨이 턱턱 막히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도 현재 혼돈의 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과 이런 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이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그리고 또 배터리 가운데서는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금 보유, 관망을 하는 것이 멘탈 관리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의견인데요. 아까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장에는 주식 전문가를 모셔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를 모시고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셔서 세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약세장의 멘탈 관리법, 특효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인내심이 강한 편이거든요. 예, 뭐 어디 가면 치료 이런 거 받을 때 정말 뭐 이렇게 잘 참으시는 분 처음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어쩔 수 없다 하면 이제 참는 건데, 자, 윤겸 전문가님은 어쩔 수 없다. 나머지 두 분께서는 내가 멘탈 관리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네. 이럴 때는 그냥 다 덮어두고 여행을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여행 갈 돈이 없습니다, 전문가님. 물가가 너무 비싸서요. 갔다가 그래도 가까운 뭐 이렇게 예. 강원도라던가 아니면 네네.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뭐 시장 이렇게 빠지는 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지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의 뭐 힘으로 무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수급적인 요인들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좀 이렇게 잠시 접어두고서 다른 곳으로 일을 더 한다던가 뭐 이렇게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시장 약세장의 멘탈 관리 특효약은 여행이다. 가까운 곳이라도 잠깐 나가셔서 산책하시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됩니다. 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블루 실장님께서 고환율의 여행이라니요. 예, 여행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와이 뭐 한 사람당이었나요? 한 가족당이었나? 2천만 원. 한 가족일 거야. 아마 2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국내 여행 가면 되죠. 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마그마님께서 요즘 좀 허한데 기부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 계좌가 이렇게 하락하고 내 돈이 날아간 걸 기부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좀 그냥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갖는다, 이런 분도 실제로 계시던데요.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현금 보유, 관망이 특효약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특효약도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기운을 얻는 거죠. 네, 와이프 그리고 자식 새끼 보면서 약간 충전을 하면서 더 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부분이고, 와이프한테 모아놓은 돈 있냐 물어보는 게 약간 멘탈 관리에 좋지 않을까. 네?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약간 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 부부의 연이 끊어지면 어떡하죠? 네? 부부의 연이 끊어지면 어떡하죠? 걱정 말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약간 와이프를 믿는 거죠. 항상 힘든 경우나 이런 부분 때 기댈 수 있는 거는 와이프밖에 없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윤겸 전문가님께서 허공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윤겸 전문가님? 네. 네, 허공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특효약 말씀하시길래 잠시 허공을 좀 바라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께서 이제 좋은 말씀, 좋은 뜻으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중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효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특효약이 있으면은 뭐 만병통치약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그냥 견디시라. 견디고 버티시는 길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부수적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대응의 영역에서 어떠한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 특효약이 있으면 다 돈 벌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전에 짧게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난 IMF가 왔을 때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회수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진행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려운 국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우문현답을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견디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짧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버티고 견디라. 시간이 해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떠한 리액션을 취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다 보면 막 극복하려고 애를 하다 보면은 그 탈이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또 부메랑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은 정중동 자세로 잘 견디시는 분이 나중에 승리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허공 속에
부인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버티는 것밖에 답이 없다. 뭐 방법을 알면 누구나 돈을 벌지 않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제로섬 게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썸이 되기도 하고 플러스 썸이 네, 되기도 합니다. 다 같이 돈을 벌기도 하고 다 같이 잃기도 하고요. 누가 벌어서 누가 잃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께서는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이 지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을 떨어질 때 어려울 때 산다. 이런 말을 직접 하시는 게 진짜 그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 얼마 전에 제가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어제 멘트를 한 건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뭔가 이렇게 혼돈이 와도 결국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게 다 무슨 일 있었나 하듯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세벽 전문가님, 그 반대 매매 2번 당한 친구분한테 솔루션을 어떻게 주셨나요? 네. 뭐라고 솔루션을 주셨나요?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욕을 했기 때문에. 욕을 하셨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얼마나 네. 마음이 아픈가요? 근데 예. 제가 네, 시청자님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또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등산을 해보신 분들도 알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 많이 힘들지만 저는 이거 조금 극복한다라면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 IMF 때도 저는 학생이었었지만 그때 아나바다라던가 뭐 여러 운동들이 있었었잖아요. 결국엔 그 시기를 이겨갔었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정말 대단한 시기를 겪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현재 양대 지수 좀 실망스럽습니다. 1%대 하락을 이어가는데요.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예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드립니다.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다시금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어김없이 강한 녀석들에는 두 자릿수의 수익률 돌파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제역 전문가의 JC케미칼입니다. 매수가 1,200원이었는데 11,250원까지 힘차게 오르면서 10%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냈습니다. 식용유와 팜유 관련주로도 통하는 이 JC케미칼은 러시아와 우크라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친환경 정책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다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들 관련주들의 상승과 함께 오늘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제역 전문가에게 영광의 토마토 티켓이 돌아가게 됐는데요. 반제역 전문가 종목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또 JC케미칼까지 총 3장의 토마토 티켓을 획득한 반제역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의 티켓 보유 현황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 선두를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는 강건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총 티켓 5장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나머지 전문가들의 맹추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 총 4장, 반제역 전문가와 이정우 전문가가 각각 티켓 3장으로 힘차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참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하락 끝에는 상승이 마주하고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또 상승 탄력 나타낼 강한 녀석들에는 어떤 종목들이 마주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반제역 전문가의 종목이 10% 수익률 돌파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제역 전문가님, JC케미칼 10.3%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짝 크게 강한 양봉을 딱 보이고 나서 역시 요즘 시장 좀 걷어지면은 이렇게 파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요. JC케미칼 투자 포인트 다시 들으면서 전략 다시 의견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 일단은, 네, 지금 JC케미칼은 이제 팜유 관련해서 급등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JC케미칼은 정확히 말하면 바이오 연료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바이오 디젤인데, 우리가 이제 그 디젤 가격이 요즘 휘발유나 디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연료도 당연히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 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게 수혈이었는데, 자리가, 다른 이제 관련주들은 굉장히 급등했었고,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왜냐면 파미가 아니라 연료인데. 근데 사실 지금 뭐, 식량이라든지 원료 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종목을 이제 알게 되시면 굉장히 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제 뭐 제가 뭐 WTI 이렇게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WTI를 찾기 위해서는 뭐 대체 에너지라든지 이런 바이오 연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굉장히 좀 딱 그때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수율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FOMC에서 이 0.75 75bp 이제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안 좋은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량한 종목,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부채 비율은 적고, 그다음에 유보 비율은 굉장히 좀 큰 종목이 좀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 또한 이제 그런 성장성과, 그러니까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이상 성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컨센서스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자리에서 올라갔다 일단 말씀드리고, 뭐 121선 일단 살짝 올라갔다 위로 좀 달렸는데요. 저는 뭐 종목 제가 목표가 12,000원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뭐 시장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아시게 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12,000원 유지해 주셨고요. 바이오 에탄올 관련주입니다. 미국에서 바이오 에탄올이 석유 휘발유에 혼합돼서 주유가 되는데요. 이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궁금했었는데, 관련주가 반지역 전문가님 덕분에 알았고요. JC케미칼 추가 상승 여력까지 예상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티켓 계속해서 반지역 전문가는 이정호 전문가를 추격하고,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유세벽 전문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어떤 종목일까요? 보시죠. 윤겸 전문가 원방테크, 유세벽 전문가 코인테크, 이정호 전문가 덴티움입니다. 오늘 윤겸 전문가의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어제 두 자릿수 수익률 도달 때 티켓 수여식을 못해서 티켓 수여식을 하고 종목을 들어가 볼까요? 예, 이거 꼭 화면에 잡아야 된다고 우리 윤겸 전문가님께서 맞습니다. 네. 뭐 셀프 수여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티켓 주셔서 어려운 장에 또 티켓 하나 들어갔습니다. 더욱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추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원방테크입니다. 제가 이제 코멘트 시간에 저평가, 우량주, 가치주에 좀 관심을 갖자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말씀을 또 드리면서 저는 이제 정부 정책주,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 원전 이런 종목들은 또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플러스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실적 좋은 기업들을 좀 발굴해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원방테크는 이제 클린룸, 또 가습, 산업용 소음기 등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을 취급하는 업체고요.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이제 우량주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원방테크가 이제 최고가가 달렸을 때는 36,550원 고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시점은 지금 11,0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이 기업의 퍼하고 PBR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PBR은 낮고 퍼는 높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매출 실적 이런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율이 돼가지고 185%가 증가됐다는 부분. 퍼는 9.68, 그다음에 PBR은 0.96, 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가 대비 이제 70% 정도 내려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한 600억 정도 수주를 또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지금 바닥 저점이다 보니 충분히 지금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재무나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월봉상 보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상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최고점 36,550원, 21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향세를 그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상 보면은
지금 이평선을 맞물려 있고 512평 윗꼬리를 이제 물고 있고 이평선 하단을 터치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이 회사가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도 좋고 뭐 미국과 수주도 좋게 나왔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PBR, ROE 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고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이 오늘 말씀드린 저평가 우량주에서 첫째 종목으로 원방테크를 제가 들고 나왔고요. 현재 이제 진입은 11,000원 선에서 진입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면 뭐 12,1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이상 정도를 이제 1차 목표가로 잡고 저는 이제 뭐 충분히 14,000원까지도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정도에서 혹시 내려온다면 손절하셨다 다시 진입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클린룸 기업입니다. 클린룸이 정말 많은 산업에서 적용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될 텐데요. 원방테크,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로 실적 성장 예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무제표에서 거의 뭐 흠잡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네, 나는 그래도 흠을 잡아낼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또 원방테크 한번 잘 뚫어져라 또 내용도 한번 깊숙하게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유세벽 전문가님 욕쟁이 버전으로 방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유세벽 전문가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코인테크네요. 네. 코인테크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공정 장비 업체가 이제 PNT라던가 아니면은 CIS,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화 장비 업체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SFA 그리고 코인테크, 아바코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자동화 장비 중에서 제가 코인테크를 들고 온 것은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여기에서 세계 최초로 전후 공정, 풀 공정을 이렇게 성공한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매출 비중이 그 글로벌 대형 배터리사 이렇게 공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뜯어보면은 삼성 SDI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해외 유수 기업들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이 주가가 좀 힘을 최근에는 많이 못 써주고 있어요. 못 써주는 이유는 2분기에는 1분기처럼 아주 확연하게 좋아지는 그런 실적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좀 참조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에도 저는 주가가 과하게 밀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로 좀 들고 왔는데 이 코인테크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생산 능력이, 캐파 능력이 작년 기준으로 1,500억, 매출액 기준 1,500억 정도에서 3,000억 정도로 증가를 한다. 왜?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제 돈을 벌어 들이면서 시설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전기차 시장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고 배터리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25년까지 캐파 증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동화 장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생산 능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업체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배터리의 성장과 그리고 장비 업체들의 수주 여기에 좀 착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재무 같은 경우에도 튼튼합니다. 계속적으로 매출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 다만 이번 2분기에는 아주 기대할 만한 성적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가 더욱 기대가 되고 있고 작년부터 이 공시 내용들을 다 뜯어봐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공시에 오늘 그 6월 8일에도 또 계약 체결을 했어요. 330억 규모 매출액 대비 31% 이런 글로벌 배터리 대형 기업 이거 보안상의 이유로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국내 3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회사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을 가져보면서 저는 추천주로서 지금 가격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현재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으로는 2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장에도 정말 물가 쇼크로 시장이 또 이렇게 한 차례 뒤흔들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수주가 이어집니다. 코인테크 배터리 장비 기업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호 전문가가 오늘 강한 코멘트에서도 약세장에도 강한 녀석이 있다라면서 이 종목을 언급하셨는데요. 덴티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곡점을 지금 계속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어느 시점에는 주가가 좀 빠지고 나서 또 실적을 꺼내봤더니 그래도 생각보다 실적 괜찮은데? 라는 반응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실적 시즌의 변곡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이전이지만 덴티움 한번 준비해볼까요? 네, 덴티움.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1등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덴티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국 본세로 인해서 약간 실적 약화가 우려가 됐지만, 약간 그 중국 외곽 지역을 영업력 강화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했던 모습이 있고, 만약 중국 봉쇄가 끝난다면 폭발적인 수요는 더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해외 수출 임플란트 성적이 월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만 봤을 때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을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1분기에는 무려 27.4%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는데, 이러했던 배경들은 베트남 공장 증설 효과가 드디어 이젠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원가율이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매출액도 예상치가 거의 3,674억, 작년 대비 약 26%, 영업이익도 약 1,000억 원 정도로 작년 대비 거의 한 48%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있을 때 이렇게 요즘 장이 좀 안 좋을 때도 약간 믿을 건 실적, 그리고 기관과 외인 수급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호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임플란트 시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 러시아가 약간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해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해서 경제가 되게 탄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러시아 그런 부분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덴티움의 전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괜찮을까요? 네, 가격대는 지금 현재가에서 진입도 괜찮고요. 손절가는 65,000원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99,000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네요. 마진, 그리고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베트남 공장의 증설, 마진이 30%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 영업이익 증가세 전망 크게 나옵니다.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강한 녀석이라는 판단으로 덴티움을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99,000원을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강한 녀석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장이 어려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채팅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고요. 다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크게 보고 있는 건 영화뿐 아니라 지구의 미래. 와, 열심히 운동 중이시네요. TV도 함께 운동하는 중인데 바로